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의 법학원 ABC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2년에 실시된 23회 1차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 때 저는 번호를 매겨서 문제를 풀어 드려요. 그래서 먼저 보실 때 1. 문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원리를 써드립니다. 그 원리가 자기가 기억이 나는가를 보는데 그 원리를 보실 때 그 원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다시 기본서를 막 보실 필요 없어요.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은 보셔야 된다. 보시고 나서 그런 내용이 좀 숙지가 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란 건 내가 들었던 문제 그 기본 이론에 대한 숙지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보시고 그런 패턴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반복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객관식에서는 주제별로 하겠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41번이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업들의 장기 균형은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때 장기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가 힌트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은 그러니까 장기 균형이죠. 장기 평균 비용. 그러니까 장기 균형은 이렇게 돼 있죠. 장기 균형.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은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LAC가 있으면 이렇게 Q가 있어요. Q가 있으면 이렇게 LAC가 있고 이렇게 최저점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개별 기업이니까 소문자로 쓸게요. 개별 기업이 이렇게 소문자 이렇게 만들고 그때의 생산량이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했냐면 장기 평균 비용은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은 10개를 만들고 그때 평균 비용은 얘가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장의 가격을 받아들인 가격 수용자의 입장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 D가 뭐가 됐습니까? D 수요 곡선이 Q는 1000-P가 되니까 P가 지금 100이죠? 100.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90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곱하기 기업수를 하게 되면 기업수는 90개가 된다. 이 논리예요. 이 그림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좋아요. 1번 개별 기업의 이윤은 0이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장기 균형은 정상 이윤이에요. 정상 이윤. 완전 경쟁 시장에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는 단기와 장기, 단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장기에는 정상 이윤입니다. 정상 이윤은 경제적 이윤이 0이다. 이런 뜻이죠. 많은 얘기입니다.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10개가 돼요. 10개. 맞죠? 균형 가격은 10개가 되죠. 4번 시장에는 10개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10개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합니까? 90개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소비자들은 가격 수능자로서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수능자라는 표현이 된다. 왜? 개별 그 가게나 기업이나 모두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41번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건 A급, 초 A급이에요. 엄청 잘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12년도부터 풀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매년 나올 수도 있고 연차로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42번입니다. 제품의 가격이 10원이고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본 자본 한 단위 15원이고 기업 A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3이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럴 때
현재 생산 수준에서 비용 극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소스가 뭐예요? 이제 비용 극소화라는 겁니다. 자, 비용 극소화. 자, 비용 극소화는 우리가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효용의 극대화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할 때고, 비용 극소화는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할 때예요. 그럼 등량 곡선은 뭐예요? MR TSLK가 되는 거고, 등비용선은 기울기가 R분의 W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쓰죠. MP K분의 MP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RS, MRTS, MRT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식을 바꿔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 하면 W분의 MPL, 그 다음에 R분의 MPK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같은 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비용 극소화 조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 나머지 줬죠? 제품의 가격이 10원인데 노동 한 단위는 5원이고 자본 한 단위 15원이다. 근데 노동의 한계 생산이 3이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쪽이 크잖아요. 그럼 얘를 늘리고 얘를 줄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인다 라는 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비용 극소화를 내가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 풀 때 어떤 걸 초점을 잡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자, 근데 43번입니다.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급 가격 차별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모두 생산자 잉여가 된다. 가격 차별은 주로 독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1급 가격 차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1번에 1급 가격 차별은 수요 곡선이 있다. 최대 지불용이죠. 그래서 이제 P형추가 있으면 만약 여기 이렇게 한계 비용이 있다. 그럼 1급 가격 차별은 모든 지불용의를 다 받는 거죠. 따라서 요만큼을 받아요, 가격을. 그래서 지 거 빼고 요만큼 잉여 가지고, 여기도 지 거 빼고 요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 뭐가 됩니까? 우리가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럼 생산자 잉여가 되니까 지금 소비자 잉여는 없고 모두 생산자 잉여가 되지만 P 꼴 MC가 달성되는 Q스타죠. 그래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은 선생님 소비자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P 꼴 MC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생산자 잉여가 맞고요. 완전 경쟁 시장과 가격 차별은 양립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건 독점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3번 가격 차별은 경제적 순손실을 항상 증대시킨다. 자,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경제적 순손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후생손실 없어요. 날아간 거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수 독점일 때보다 가격 차별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순수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순손실을 항상 증대시킨다가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가격 차별은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 중에 하나고요. 5번 극장에서의 조조 할인 요금 제도는 가격 차별의 일종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3급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자, 3급 가격 차별은 시장을 두 개로 쪼개서 탄력적인 시장이냐 비탄력적인 시장이냐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독점에서 이용을 하지만 반드시 독점만이 가격 차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토시를 갖고 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 공부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 자꾸 이걸 법조항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경험을 해서 덮어야지 물론 문제를 처음 만나면 사고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쯤 되면 그렇게 막 사고를 하시면 엄청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나오는 패턴과 나오는
말 문제, 나오는 계산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중에 하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간극 가격차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3급 가격차별이다. 예. 그래서 2급은 잘 안 나오고요. 1급하고 3급은 엄청 잘 나오는 얘도 A급 지문입니다. A급 문제예요. (44번입니다) 시장 수요가 이렇게 돼 있고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가 이런 독점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이죠.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으로 이렇게 씌우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데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쓰죠. dp분의 dq 쓰는데 저는 다 이걸로 통일해요. 어차피 우리 주관식 시험 아니니까. 주관식은 다 미분도 구분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이 미분을 이렇게 써요, 그냥.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미분도 그렇고 전미분도 그렇고 다 다르게 쓰시는 분들 힘들어 하셔서 저는 이제 요걸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요걸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델타 P, 델타 Q 통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가 독점 시장의 균형에서 라는 거죠. 독점 시장의 균형. 그러면 얘는 뭘 구하라? 그죠? 그런데 and 점탄력성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점탄력성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점 시장의 균형은 얘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면 이윤을 극대화할 거다. 자, 이윤 극대화 조건은 우리가 MR과 MC가 같은 거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TR을 델타 Q분의 델타 TR을 해서 뭘 만들어라? MR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럼 TR은 P 곱하기 Q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얘가 뭐였어? Q로 미분할 예정이라는 것은 Q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요렇게 넘기면 P는 100-Q가 되니까 100-Q 그리고 Q죠. 그러면 100Q-Q 제곱이니까 MR은 100-2Q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에서 기울기만 2배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TC를 델타 Q분의 델타 TC를 해서 MC가 되는 거죠. TC가 지금 뭐예요? 20Q니까 MC는 뭐가 된다? 20이 된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5번에 MRMC니까 100-2Q는 20입니다. 그러면 이 Q는 얼마가 돼요? 80이니까 따라서 Q는 뭐가 된다? 40이 된다 이죠. 그럼 이 Q를 어디 집어넣어야 돼요? 수요 함수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100-Q가 P였으니까 P는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굳이 이제 안 그렸어요. 왜냐면 요 점을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6번째로. 자, 이제 델타 P분의 델타 Q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Q는 100-P니까 델타 P로 미분하면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그죠? 근데 절대값으로 했으니까 여기 뭐 플러스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Q분의 P니까 여기가 40이고 6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2분의 3, 1.5.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떠올리고 독점 시장의 균형이니까 이윤극대화를 하는 그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세요. 라는 걸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쉽죠?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입니다. 45번.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노동만이 가변 요소인 기업의 단기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U자형으로 줬냐? 안 줬냐? 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할 때는 제가 이제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있다. 근데 그건 U자형일 때만이고요. 얘는 그런 걸 안 줬어요. 해보는 겁니다. 자, 1번. 단기 평균 고정비용 곡선은 언제나 우하향한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TFC가 있고 여기 이제 Q가 있습니다. Q가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TFC가 있겠죠. 총 고정비용은 무엇이었다? 그렇죠. 총 고정비용은 뭐에 관련한 비용이었냐면 생산과 관계없이 라는 거예요. 생산과 관계없이. 그럼 생산 관계없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가 뭐예요? A죠. 접선의 기울기가 M 한 개, 원점에서 그은 기울기가 A 평균.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건 이제 강아지나 주면 된다고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증명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Q가 있고 여기 AFC가 되면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하향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기 총비용 평균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단기 평균 고정 비용의 합이다. 자, 이거죠. TC는 TFC 더하기 TVC다. 그죠? 근데 양변을 Q로 나눈다. Q로 나눈다. 이렇게 Q로 나눈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요? ATC 혹은 AC라고 쓰기도 하고요. 얘는 AFC, 얘는 AVC가 되겠죠. 아시아 풋볼 클럽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고정 비용 이제 이렇게 더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도 맞죠. 3번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면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거야. 그럼 한계 생산이 뭐냐면 MPL은 노동을 추가시켰을 때 생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단기 한계 비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거였어요. MC는 델타 Q분의 델타 TC고 델타 TC는 델타 TFC 더하기 델타 TVC 그리고 델타 Q가 되겠죠. TC를 푸는 건 여기 이제 똑같이 푼 거예요. 이거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왜? 고정비용의 변화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생산량을 늘리든 늘리지 않든 그 총액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따라서 없어졌어. 그럼 이제 요걸 다시 쓰면 델타 Q분의 델타 TVC죠. 자, 그런데 얘가 단기이기 때문에 얘가 노동비용이에요. 노동비용인데 우리가 임금은 변하지 않겠죠. 왜? 완전 경쟁이면 임금은 변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고 노동량이 변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TVC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다시 쓰면 델타 Q분의 W 델타 L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1 하면 분모 분자니까 내려오면 델타 L분의 델타 Q W가 되고, 그죠?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MPL이 되는 거죠. MPLW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하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냐면 얘가 체감하면 이 숫자는 뭐하겠어? 커지겠죠. 이 숫자가 뭐였어요? 길게 썼지만 MC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쭉 한번 써드렸습니다.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 노동의 한계 생산이 불변이면 단기 총평균 비용은 수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 불변이에요. 자, 한계 생산이 불변이라는 것은 또 멀리 갔는데 얘가 불변이라는 거죠. 얘가 불변입니다. 그럼 MC는 불변이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MC가 불변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똑같더라도 얘가 지금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얘는 점점 감소하고 얘는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단위를 추가하는 비용이나 한 단위당 비용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라는 것은 원추 결추예요. 원인을 추가했을 때 분의 결과를 추가했을 때 그래서 추가라는 단어가 붙어야 한계고요. 그 다음 평균은 땅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땅. 그래서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추 결추냐 땅이냐 이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수평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하향합니다. 하나는 그대로지만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감소한 이유는 1번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5번 단기 한계 비용이 단기 총 비용보다 클 경우 단기 총 평균 비용은 증가한다. 그래서 5번 같은 거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M과 A의 관계였죠. 그래서 지금 누가 크면 얘가 크면 당연히 A는 커지니까 MC와 AC 중에서 얘가 크면 AC는 뭐한다? 커진다. AC는 ATC라고도 써요. 똑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그래서 5번은 M과 A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비용 함수에 대한 것도 잘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B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건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